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간 장 시작 전에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지난 2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예,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시장의 반등을 예상했다기보다는, 그, 테슬라가 시장의 어떤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 연준의 긴축이죠. 예,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리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중국 봉쇄 아직도 여전히 유지 중이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지 여부는 사실은 좀 애매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21일 목요일 장 마감할 무렵에.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지, 테슬라만 본다면 반등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반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이제 끝나가기 한 1시간 전쯤에 확인을 했거든요.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거. 파월 의장이 또 강한 어조로 발언을 했구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자재가 여기죠. 국제유가 등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도 하락을 했고요. 국채금리가 보통 상승을 하면은 금융, 뭐 보험, 이런 전반적인 그런 금융권들이 상승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권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보통 이게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헬스케어, 즉 제약주라든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 내수주,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건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제약주들도 선방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곤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빠졌을까? 결국에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의 주역이 되면서, 테슬라가 아니라 주역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긴축이죠. 사실상 뭐 긴축이라는 요인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라는 요인, 그리고 중국의 봉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결국엔 다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정점 구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그걸 예측한다라는 게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나 아니면은 미국 증시나 박스권, 기존의 2월달 2월달 저점 혹은 3월달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분위기는 아마 5월 FOMC죠. 5월 3, 4일인가요? 5월 3, 4일 미국 시간으로 FOMC가 끝난 다음에 명확하게 기준금리가 얼마나 인상되고, 그 다음에 QT, 즉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부터 얼마의 규모로 시작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 시장은 좀 안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채금리를 보면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10년물 금리가 3%를 먼저 도달할 줄 알았는데 5년이랑 7년물들이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갈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항공주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 효과로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에 운송 쪽 관련주들만 상승했을 뿐이지, 금 관련주가 5% 이상 하락할 정도로, 보통 금 관련주다 이러면은 방어적인 그러한 성격의 그 섹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고, 시장을 주도한 거는 결국에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인터넷 서비스, 스트리밍,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즉 코로나로 돈을 번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시장이 불안하죠. 이거를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바꿔서 보면은 미국장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하락을 할 때마다 사실상 겁납니다. 그죠?
예, 사실상 겁나요. 우리나라 장도 엄청 많이 빠지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해집니다. 이러다 보면 실수예요. 예,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죠. 예, 시장은 박스권일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성과, 즉 코로나로 돈 번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만 아니라면, 그리고 문의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걸로 앞으로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순위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기관이랑 외국, 특히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 정도만 피해 준다면,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포트를 갖다 압축한다면은 뭐 그나마 좀 안전한,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실적인데, 그러면서 뭐 성장에 주면 더 좋겠죠. 자, 뭐 어찌됐든 이런 섹터를 좀 찾아놔야 되겠죠. 근데 좀 안전한 거는 결국에는 뭐죠? 시클리컬이죠. 예, 시클리컬. 그 다음에 또 리오프닝, 그죠? 리오프닝. 그리고 성장주라 하도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오는 성장주. 최근에 이차전지가 반등이 강했어요. 강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같은 성장주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다음 분기도 좋고 다음 분기도 좋고, 다만 밸류에이션이 문제일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이제 이런 섹터들을 갖다가 잘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요, 이게 코스닥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예. 2018년이에요. 2008년이 아니라 2018년. 2018년도에 코스닥과 그 다음에 나스닥이에요. 10월 달에 어땠죠? 굉장히 강해 빠졌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견고하게 잘 버텼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때 동일 기간 동안에 나스닥 시장은 좀 먼저 빠졌고요. 그죠? 좀 먼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견고했을 때 코스닥은 더 빠졌어요. 더 강하게 빠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12월 달에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강하게, 강하게 하락을 해줬는데, 오히려 자 이렇게 한 번 더 강하게 하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스닥은 뭐죠? 강하게 버텨줬습니다. 강하게 버텨줬어요. 코스닥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코스피도 그랬습니다. 코스피도. 여기 보시면 거의 동일 기간 10월 달 어떻습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과하게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비슷합니다. 여기는 비슷한데 그 뒤에 나스닥이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12월 달에 코스피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편입니다. 덜 빠졌어요. 덜 빠지고, 그리고 나스닥이 12월 말부로 반등을 시작할 때 눈치껏 보다가 1월 초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과 그때 2018년도 말 시장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점이. 그때는요, 연준의 긴축, 즉 기준금리 인상, 금리가 인상 중이었고요. 그리고 한창 인상 중이었고요. QT, 즉 양적 완화 축소도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2018년부터. 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 즉 기준금리는 일단 인상을 해놨어요. 한 차례 해놨는데 강화될 분위기죠. 그죠? 강화돼. 5월 달부터 강화될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QT도 본격적으로 5월 내지 6월부터 시작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즉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본다면 긴축을 그때는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2019년도 이렇게 긴축을 해 가다가는 2019년도에 경기 둔화올 수 있어. 시장이 말했던 건 그거였고, 연준은 뭐였냐면 2019년에도 이런 긴축은 지속돼야 돼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긴축이 강화된다. 강화되는 건 똑같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비슷한 듯 싶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강화하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왜 그러면 덜 빠졌을까요? 아니면 견고하게 혹은 선방해줬을까요? 11월, 12월 달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과대 낙폭이었어요. 밸류단이 최하단부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많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코스닥이 좀 선방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물론 앞에서 먼저 빠지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같이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선방했었습니다. 안 빠졌어요. 12월 달에는 전혀. 12월 때 전혀 빠지지는 않은 건 아니고 좀 지지부진했지만 코스피나 나스닥, S&P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해줬어요. 코스닥이. 그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방해줬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뭐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글에는 좀 잘못 표현했는데 왜냐면은 그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정책주들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핸드셋이라든지 이런 부분, 즉 IT 부분에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그리고 스마트폰의 고급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반등세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2차 전지랑 비슷하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이랑 비슷하죠. 핸드셋, 그다음에 반도체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12월 정도에 대해서 앞서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던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한 서너 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메지온까지 4개 종목까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랐다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이 아니라 마이너스 한 40% 막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때 앞서서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 과대 낙폭이다라는 이슈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이오 종목들 플러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과대 낙폭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사이클, 그 다음에 핸드셋 쪽에서의 어떠한 이 스마트폰이 고급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뭐가 되죠? 지금은 2차 전지라는 성장 섹터가 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나요? 5월 달에 국내 신정부가 들어섭니다. 정책주들이 선방을 해주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정책주들 뿐만 아니라 시클리컬, 즉 인플레이션 관련주라 할 수 있는 이 시클리컬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갖다 방어를 해주고 있다 보니, 근데 또 이런 섹터들이 사실상 반도체를 제외해 버리면 이런 섹터들이 또 코스피에서 좀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일부는 됩니다. 어느 정도 돼요. 정책이나 시클리컬이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제외해 버리면. 그러다 보니 하락을 해도 항상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최근 증시가 그렇죠. 미국장에 보면은 미국장에 한 2% 3% 빠졌는데도 우리나라 장은 마이너스 한 1% 안팎? 뭐 물론 어떤 날은 2%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심하게 빠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요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방을 해주는 그런 요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시클리컬 기업들 중에서도 실제로 인플레가 됐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던 아니면은 에너지가 됐던 이런 쪽이 됐던 어느 쪽이나 됐던 실제로 그냥 방어주기 때문에 그냥 상승하는 거 아니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쪽 섹터들이. 그러니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이 저렇게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놀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장도 박스권일 거고 미국장도 박스권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미국장에 비해서는 변동폭,
전체적인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을 거다. 미국장이 2%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도 막 2%, 3% 예전처럼 이렇게 빠지진 않은 그런 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 월요일은 주간 마감 방송 이따가 오후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